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폭로해야 할까요? 깊은 밤 11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신혼집 침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흐릿한 조명이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6개월, 친구들이 말하던 달콤한 신호는 그녀에게는 공포로만 다가왔다. 잠시 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더니 문이 열렸다.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평소 같으면 듬직해 보일 체격이 지금은 그녀에게 위협처럼 느껴졌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그냥 자도 돼. 피곤하지 않니?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빠. 하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그 말은 떨림 속에서 겨우 흘러나왔다. 민호가 옆자리에 앉아 손을 뻗었다. 순간 수진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미세한 긴장을 느낀 민호는 손을 거두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다. 그날 새벽 화장실 거울 앞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고 그녀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다. 며칠 뒤 엄마 정숙의 집, 수지는 소파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엄마에게 안겼을 딸이 오늘은 생기가 사라진 얼굴이었다. 정숙은 곧바로 이상함을 느꼈다. 30년 동안 키운 딸이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몸이라도 안 좋은 거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결국 참아왔던 말이 터져나왔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오빠가 너무 커서 매번 너무 아파. 정숙의 눈이 커졌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곧 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숙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 그래서 수진이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사위에 대한 금기된 호기심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정말 수진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숙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민호야, 내가 직접 봐도 되겠니? 수진이를 위해서 순간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정숙은 한 발 다가서며 속삭였다. 믿어. 이건 오직 수진이를 위한 거야. 다른 이유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민호의 눈은 충격으로 흔들렸고 정숙의 시선은 결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6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고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은 온통 사위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지? 수진이가 저렇게까지 힘들다니. 그냥 상상만으로도 이해가 안 돼. 밤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다 깜짝 놀라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곤 했다.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단순히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숙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시간 좀 있니? 우리 집에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를 받은 민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려 있었다. 장모님, 혹시 수진이가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와서 얘기하자. 직접 들어야 해.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정숙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서 몇 번이나 벨을 누르려다 망설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러면 안 돼. 그냥 돌아가자. 하지만 장모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뭘까? 문이 열리자 정숙이 차분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따라 정숙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은은한 향수를 뿌린 상태였다. 그 향기는 민호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정숙이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수진이 얘기 들었어. 네가 아무리 조심해도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하잖니.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심하려 하는데 제 몸을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보며 오히려 더 큰 동요를 느꼈다. 이 아이도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숙은 마침내 속삭였다. 민호야,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직접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민호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정숙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난 네 적이 아니야. 수진이를 위해서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앞에 있는 건 분명 아내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선 여자의 눈빛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였다. 민호는 거실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숙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오해하지 마. 내가 내게 이상한 감정을 갖는 게 아니야. 그저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민호의 가슴은 요동쳤다. 이러면 안 돼. 장모님은 아내의 어머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그는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정숙의 손길은 의외로 강했다. 그 온기는 전류처럼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큰일 납니다. 정숙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모성애와는 전혀 다른 여자로서의 감정이 번져 있었다. 민호야, 난 내 편이야. 수진이를 위해서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하지만 방법이 필요하잖니. 민호는 숨이 가빠졌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앞, 여자로서 흔들리는 장모의 눈빛이 겹쳤다. 순간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비밀이야. 우리 둘만의. 아무도 몰라.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감쌌다. 민호야, 믿어. 수진이를 위해서야.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거리는 무너져 내렸다. 짧지만 치명적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첫 금기를 넘은 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민호는 회사에 있어도 정숙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류를 읽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들려오는 동료들의 농담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숙 역시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나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후회가 아니라 다시는 느낄 수 없었던 떨림이었다. 며칠을 버티다 결국 정숙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잠깐 우리 집에 올래? 수진이 일로 얘기 좀 해야겠어. 민호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안 돼. 2번은 절대 안 돼.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정숙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정숙이 서 있었다. 오늘의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더 짙었다. 민호는 직감했다. 오늘도 다시 선을 넘게 되겠구나. 거실에 앉아 있자 정숙이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민호야, 지난번 이후에 수진이는 좀 어때?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숙은 미묘한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 내가 도움이 된 거구나.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왔다. 민호야, 하지만 가끔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장모님, 안 됩니다. 우리 또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정숙이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민호는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 2 사람은 다시 끌어안고 말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2 사람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퇴근 후 점심시간, 심지어 새벽에도 민호는 정숙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수진이를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 남은 건 오직 욕망과 은밀한 사랑뿐이었다. 정숙은 매번 민호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그런데 왜 난 멈출 수 없는 거지? 민호 역시 괴로움 속에서 중얼거렸다. 난 수진이를 사랑해. 그런데 왜 장모님을 떠올리면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지?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민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호야, 우리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 난 겁이 나. 민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도 겁납니다. 하지만 장모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그래.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미친 짓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은밀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정숙에게 뜻밖의 사람이 다가왔다.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개를 돌리자 옛 직장 동료 강 부장이 서 있었다. 강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로 말을 이어갔다.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인데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정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건 아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강 부장은 점점 더 정숙에게 다가왔다. 정숙 씨, 혼자 지내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제가 옆에 있어드리면 어떨까요? 정숙은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부장님, 전 괜찮아요. 혼자도 익숙해져서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무슨 눈치를 챈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숙은 민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호야, 강 부장이 자꾸 나한테 접근해. 그냥 친근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 같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모님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한테 뺏길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정숙은 순간 가슴이 요동쳤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지만 왜 이렇게 행복하지? 민호는 더 강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장모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눈물이 맺혔다. 민호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난 네 장모야.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멈출 수 없어요. 정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행복이 동시에 밀려드는 감정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며칠 후 강 부장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정숙의 아파트 입구에서 민호와 정숙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게 뭐야? 장모랑 사위가?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제가 다 봤습니다. 사위분과 함께 있는 거 변명하지 마세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발. 강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을 끊었다. 오해? 제가 눈이 멀었을까요?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라니. 세상에 이런 추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숙은 눈물이 흘렀다. 부장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나 강 부장은 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제 말을 들어주셔야죠. 아니면 제가 직접 따님께 알려야겠네요. 정숙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정숙은 모든 걸 민호에게 털어놓았다. 민호야, 강 부장이 다 알아버렸어. 이제 끝난 것 같아.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모님,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야 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기억해줘. 널 사랑했던 건 거짓이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만남. 서로를 꼭 끌어안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민호야, 수진이를 꼭 행복하게 해줘. 장모님도 좋은 분 만나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평생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금단의 불꽃으로 남게 된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